자, 4번 하겠습니다. 4번. 달리기 선수가 출발해서 간다. 힘을 얼마나 주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단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풀이의 과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주어진 것과 모르는 것, 방정식을 일단 다 써놓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씩 체크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을 쓸까? 자, 일단 주어진 것은 단거리 선수의 질량이 70kg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MKS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단위는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는데 물리 문제 풀 때는 요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숫자로 말하지 않았지만 정지에서 출발했다 라는 건 처음 속력이 빵이었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1초 만에 6m를 주파한다. 이걸 통해서 변위가 6m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걸린 시간이 1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선 힘 얼마 줬니? 라고 했으니까 모르는 것이 F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정식을 좀 활용해 봐야 될 텐데요. 뭐를 쓰면 좋을까? 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간 방정식이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일단 써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질량은 줬는데 이걸 구하는 거고 질량은 줬는데 가속도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 준 재료들 보니까 딱 봐도 가속도 구할 수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할 공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식으로 했을 때 쓰기 좋은 것은 뭐가 좋을까? 그것이 좋겠군요. 그것. 변위는 등가속도의 운동의 변위는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넓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썼었던 그것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V0, T, S 재료가 다 있거든요. A 빼고.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S가 6m라고 줬고 V0 처음 속력이 빵이라고 줬고 가속도는 모르겠고 걸린 시간이 1초라고 줬습니다. 정리해보면 A는 12가 나와야겠군요. 정리해보면 A는 12. 미터 퍼 세크죠. 세크 제곱이죠. 그럼 이제 요것을 쓱 넣어주면 되겠군요. 여기다가 말이에요. 질량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답으로 가면 물어보신 F는 질량이 70, 가속도가 12가 되니까 둘을 곱해서 840N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뉴턴의 운동법칙 문제는 힘을 구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 맨날 가속도를 안 알려줘서 그래서 그 전 프린트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이해가 좋을 때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차근차근 정리해 보죠. 주어진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것. 얍. 아까 만들어 놓은 색이. 뭐야 이게? 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어진 것은 물체의 질량이 6kg이다. 그 다음에 18N의 일정한 힘 줬다. 처음에 정지에 있었다. 물체가 우리가 물어보는 그 상황에 대한 것 중에 변위는 6m이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게 뭡니까? 나중 속력이 뭐냐? 이런 거 묻고 있습니다. 힘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방정식으로 일단 그것을 좀 써봐야겠습니다. 방정식으로 F는 MA 이걸 좀 써봐야겠습니다. 대입해보면 6kg짜리에게 18N의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가속도가 3이어야 된다라는 걸 주어진 정보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3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건 나중 속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알맞은 공식을 또 꺼내 봐야겠죠. 봤을 때 변위 그러니까 S, A, V0 줘놓고 V를 묻고 있으니까 그 등가속도 운동 때 배웠던 그 공식을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필기할 때 했던 거. 이제 여기에다가 주어진 정보를 넣읍시다. 나중 속력은 모르니까 여전히 V고요. 처음 속력이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속도가 3이라고 방금 구했고 그 다음에 6m 변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V제곱이 36이니까 결론적으로 V는 6m/s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대충 느낌 옵니까? 느낌 와요, 안 와요? 온 것 같군요. 네. 그러면은 뭐 닮은 문제를 여러 번 푼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물리 공부가 처음에 적응이 좀 어려운데요. 일정량 훈련을 해서 궤도에 올라오고 나면 약간 악기 연주나 자전거 타기처럼 한참 놀다 다시 공부해도 다 푸는 방법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면 노력 대비 효율이 괜찮은 편입니다. 성적이 수능 같은 것도 그렇고 처음이 매워서 그렇죠. 좀.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속도가 플러스 값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점점 빨라지고 여기까지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네, 마지막에 정지.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체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 지금 0초일 때 측정을 시작했을 때 속력이 있잖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정지 아닙니다. 움직이던 걸 난 재기 시작한 거예요. 2번 그래프의 밑넓이로 변위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걸로 저번에 필기했잖아요. 3번 위의 두 구간에서 작용한 힘의 방향은 같다. 자, F는 MA 써놓고 우리가 방향 정보를 갖는 물리량 중에 힘도 있고 가속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 가속도의 방향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방향 정보가 없는 애를 단순히 곱한 거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면서 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애는 가속도가 운동 방향의 가속도가 있어서 빨라졌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점점 느려지는 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의 가속도가 있어서 점점 느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재료를 머리에 담고 그래프를 보면 T1까지의 구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에 대한 가속도, T2는 점점 느려지니까 운동 반대 방향에 대한 가속도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므로 힘도 반대 방향이어야겠죠? 그래서 3번 아닙니다. 사실 직관적으로 봐도 아니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면 쑥 밀면 빨라질 거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도 아니다. 4번 물체는 진행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운동을 한다. 이것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라면 저 멀리 갔다 돌아왔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시한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예요. 그리고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통 방향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는 플러스의 속도값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플러스야. 빠르기가 다를지언정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까 손으로도 시뮬레이션 했지 않습니까? 붕! 한 번도 방향이 바뀐 적이 없어요. 5번 0에서 T1까지 작용한 힘과 T1에서 T2까지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다. 결국 이 문제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은 가속도 정보를 가지고 구해야만 하는데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럼 시간이나 속도 정보를 봐야 되는데 양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위에를 보면은 T2는 T1의 2배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두 구간은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0에서 T1까지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이만큼 속도가 늘어났는데 0에서 T2까지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좀 더 숫자로 얘기하자면 0에서 T1까지의 속도 변화를 델타 V1, 0에서 T2까지 속도 변화를 델타 V2, 그 다음에 똔똔의 거리를 T0,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다면,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의 가속도는 델타 V1을 T0로 나눈 것일 거고, 두 번째 구간은 델타 V2를 T0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만 딱 봐도 델타 V1보다 델타 V2가 더 크니까 A2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A2가 더 크니까 F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5번은
같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투기가 있어요. 12,500kg짜리 전투기가 있는데 2.2초 만에 부악 하고 날아간답니다. 이게 그 항공모함 얘기예요. 항공모함. 예. 그냥 비행기면은 아주 넓은 활주로에서 쓱 하고 갈 텐데 항공모함은 되게 상대적으로 짧은 배 안에서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가속으로 날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워야 돼요. 착륙한 녀석을. 그때의 상황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1번 정지 상태에서 2.2초 만에 250km/h의 속도에 도달한다. 자,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주어진 것, 모르는 것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것, 모르는 것, 방정식 이렇게 두고 쓰겠습니다. 뭘 줬냐? 질량이 12,500kg이다 라는 거 줬습니다. 그리고 1번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 속력이 0이다 라는 숫자 정보도 있는 거예요. 2.2초 만에 라는 건 걸린 시간이 2.2초 250km/h의 속도에 도달한다. 나중 속도가 250km/h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어색하죠? 1학년 때도 한 번씩 얘기했지만 MKS로 맞춰줘야 되는데 km/h니까 바꿔줘야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말이죠.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를 변환하는 요령인데요. 자, 250km/h는 킬로미터 나누기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1을 곱해줄 거예요. 1을 곱하면 변함이 없잖아요. 어떤 1이냐? 다음과 같은 1을 곱해주겠습니다. 1시간은 3,600초. 1km는 1,000m.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1시간은 3,600초 맞죠? 그래서 1시간은 3,600초니까 이 덩어리는 1이에요. 얘는 얘잖아요. 그죠? 같은 식으로 1km는 1,000m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그래서 이 덩어리도 1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우어 지워지고 킬로미터가 지워집니다. 단위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동그라미도 좀 지웁시다. 동그라미 2개 정도는 지울 수 있겠군요. 그리고 나면 2,500을 36으로 나눈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얘는 양반이에요. 저기 몇몇 개론서는 마일 나온다면 마일. 예. 그러면 또 찾아서 또 바꿔야 돼요. 미국 책들 중에 마일, 파운드 그런 거 넣어서 문제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일단 다 나왔습니다. 모르는 게 뭡니까? 모르는 거. 힘 구하라고 했잖아요. 힘 몰라요. 그리고 맥락적으로 느끼겠지만 가속도 몰라요. 그렇죠? 대놓고 준 적 없어요. 가속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정식은 일단 F는 MA 들어가야 돼요. 그럼 M 줬으니까 A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재료를 봤을 때 A를 구하기 좋은 방정식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시간 있으니까 그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에 관한 공식을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아닌데? 속도 시간 그래프 말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 대한 밑넓이 있잖아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 나중 속도가 2500 나누기 36. 처음 속도 없음. 가속도 모르고 걸린 시간 2.2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가 2500 나누기 36 곱하기 2.2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쭉 내려가서 F는 MA니까 12500에다가 위에 구한 그것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나오냐? 계산기를 써야겠죠. (12500) 곱하기 2500 나누기 36 나누기 2.2 이러면은 394570 .707 쭉쭉쭉쭉 계속 요런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답이냐? 라고 하면 말이죠.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예를 하나 들자면 말이죠. 핸드폰의 길이를 재어보자 라고 했을 때 이 자로 재려고 하는데 자가 1mm 눈금이잖아요. 그런데 자 내가 재볼게 하더니 이건 말이야 내가 진짜 잘 재거든. 16.8754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숫자 다 믿어도 됩니까? 16.8754cm 안 되잖아요, 그죠? 신뢰할 수 있는 건 그 적어도 가장 작은 눈금의 10분의 1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을 수 있는 숫자의 숫자를 우리는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그거 자릿수가 작은 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 주어진 재료들을 보면 유효 숫자가 3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어요. 2자리까지만 믿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3자리까지 믿을 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숫자라는 건 작은 거에 덜 확실한 거에 맞춰야 되니까 2자리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이 긴 숫자에서 가장 위에 있는 2자리만이 믿을 수 있는 숫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F는
0.9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이렇게 써야지 과학적으로 신뢰로운 계산을 한 겁니다. 39만 뉴턴 정도 돼 라고 말해야지, 이건 말이지 39만 4,570.70707 뉴턴이야 라고 하면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대답은 이러면 39만 뉴턴 정도 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단위 변환이랑 유효 숫자라는 안 만난 요소가 있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구조 자체는 고등학교 문제랑 별로 다르지가 않죠. 예,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풀길 바랍니다. 안 어려워요, 대학 개론서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맛을 좀 봤습니다.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지만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프린트에서 얘기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뉴턴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렇게 움직이지? 라고 했을 때 힘을 줘서 그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만약에 변화가 있다? 그럼 힘을 줘서 그래 라는 얘기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 2 법칙이고요. 3법칙은 뭐냐? 그 힘의 성질에 대해서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3법칙 되겠습니다.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바로 필기하자면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라는 겁니다. 다 썼나요?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 물체들, 세상에서 질량을 갖는 물체들의 운동 속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 갖고 있는 속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 속성이고, 그것이 변화한다면 그것은 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힘의 성질이 있는데 그 힘의 특별한 성질이 무엇이냐?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힘을 준다면 반드시 그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 A가 B에게 주는 힘이 있다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B가 A에게 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여기도 뭐 예를 가져왔지만, 네.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 대학교 때 펀치머신을 치는데 잘못 그 어느 날 이렇게 폼 잡는다고 한 손으로 하다가 치고 나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퉁퉁 부어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여기가 부러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3달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펀치머신에게 힘을 줬을 뿐인데 A가 B에게 나는 그저 펀치머신 패드에 힘을 주었을 뿐인데 내 손은 왜 부러졌냐라고 하면 내 주먹이 패드에게 힘을 주었다면 반드시 같은 크기의 정반대 방향의 힘이 그곳으로 돌아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틸 만한 그 뼈에 단단함이 있다면 아우 손이야 하고 마는 건데 그만큼의 힘을 버틸 수 없다면 똑 하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라고 이름 지은 그것은 항상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무조건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뉴턴 아저씨는 힘에 대한 얘기를 딱 3줄 정리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두어 시간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하는 그 물질이 아니고 아이디어 같은 겁니다. 아이디어. 힘은 아이디어예요.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힘이라는 것을 있다고 치고 설명하면 설명 너무 잘 되는데 그런 겁니다. MBTI 같은 거예요. 예. I와 E라는 기준을 가지고 친구들을 설명하면 설명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내 이마에 E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설명이 잘 된다라는 것처럼 힘은 그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